자, 저번에 이어서 3번 문제 해설할 건데, 얘는 삽입 유형이잖아. 근데 삽입 유형 풀 때 사람마다 이 빈칸 부분을 먼저 읽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요 지문부터 읽는 사람이 있을 건데, 나는 후자를 추천할게. 왜냐면 우리가 사실 영어를 원어민처럼 엄청 잘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뭔가 요 빈칸 두 줄에서 정보를 알겠다고 얘를 먼저 읽으면 그게 약간 선입견이 돼서 밑에 글을 읽을 때 내용을 해칠 수가 있거든. 그리고 우리의 집중력이 너무 요 문장에 가 있다 보니까 답을 찾기 위해서만 문제를 읽게 돼.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국어를 푸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글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나는 항상 그냥 삽입 유형을 풀 때는 지문부터 읽는 걸 추천할게. 대신에 우리도 눈이 있으니까 딱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 예를 들면 문제 피자마자 이런 스틸 같은 거는 보이겠지. 참고로 스틸은 벗이랑 똑같은 역접의 접속사야. 그럼 그 정도만 봐놓고 아마 벗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중간에 바뀔 수도 있나 보다 하고 내려가면 돼요. 일단 글을 자세히 한번 볼게. 첫 문장, 데케이즈까지 눈으로 한번 딱 읽었을 때 먼저 딱 들어오는 게 TV 관중들의 프래그멘테이션이거든? 근데 프래그멘트는 밑에 각주가 있어. 조각내다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거는 원래 파편화 혹은 파편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TV 관중들이 뭔가 쪼개진 거지. 최근에 여기까지 눈으로 봐주고 그다음에 위치부터 everywhere까지 다시 한번 너가 눈으로 한번 봐줘. 쭉 읽어보면은 as부터 everywhere까지가 먼저 나는 보이거든? 딱 봤더니 새로운 채널들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진대. 그러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야. 그럼 솔직히 내가 지금 해석은 다 했지만 요 최근 부분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눈으론 보되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 정보고 우리가 남겨야 되는 정보는 딱 두 개인 것 같아. TV가 파편화되고 있다는 거랑 새로운 채널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근데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이거 두 개가 같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왜냐면 우리 옛날에는 MBC, KBS, SBS 이런 애들밖에 없었다 치면 요즘은 TVN 같이 케이블 채널까지 채널 자체가 훨씬 더 많아졌잖아. 그래서 TV의 파편화랑 새로운 채널이 만들어졌다랑 같은 말이라는 걸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읽은 부분은 다 주어고 동사가 사실 이제 나오거든?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보면 그게 뭘 유발했는지 봤더니 광고주들이 있나 봐. 근데 광고주들한테 뭔가 컨설을 만들어줬대. 근데 컨설은 뜻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관심이란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걱정이란 뜻이 있었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관심인지 걱정인지를 딱 면밀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어. 아직 모르는 게 정상이야. 근데 약간 맥락상 TV가 파편화됐다는 뜻은 걱정일 수도 있겠지? 근데 꼭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뒤를 읽으면서 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번 뒷문장을 보면은 광고주들이 너가 아마 모를 것 같은 요 노스탈지컬리하게 뒤를 바라보고 있대. 근데 우리 노스탈지아라는 말 들어보지 않았어? 국어, 문학, 시 같은 거 할 때 가끔 나오거든? 노스탈지아라는 말 자체가 향수야. 근데 향수라는 단어를 부사로 만들었으니까 아마도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라는 뜻이겠지. 그러면 지금 광고주들이 요 때를 그리워하는데 그 때에 대한 설명이 웬 뒤부터 나오겠지. 그럼 웬 뒤를 열심히 읽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쭉 눈으로 어부터 수프까지 한번 읽어볼래? 나는 일단 끊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은데, 물론 끊는 게 필수는 아니야. by 앞에서 한번 끊을 수도 있고, at 앞에서 한번 끊으면 조금 해석이 편리해질 것 같아서 끊은 건데, 일단 transmission이란 단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얘는 전송하다, 전달하다라는 뜻이 있어. transmit에. 그래서 얘는 명사 전송 혹은 전파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그 앞에 꾸며주고 있는 애가 싱글 스팟이잖아. 그럼 그 전송을 하는 게 딱 하나였단 얘기죠. 그게 majority of the population이니까 사람들의 대다수에 의해서 봐줬대. 그러면 나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 채널은 하나인 것 같은데 그거를 정말 많은 사람이 봤구나. 근데 at one fell swoop는 밑에 각주에 단번에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채널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봤던 그때 아마 과거겠죠. 그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다야. 그럼 역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concern은 걱정이었구나. 왜냐면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과거를 살짝 이 부분만 정리를 해보면
얘네들이 그리워하고 있는 과거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봤는데 채널 자체는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 다음 문장 2번 뒷문장을 보면은 우리가 체크해줘야 되는 애가 있어. 그게 일단 디스죠. 자, 요런 순서나 삽입 문제를 풀 때 서치, 디스, 디즈, 데이 이런 대명사나 지시어들을 내가 총칭해서 지시어라고 표현을 할게. 근데 그 중에서 디스, 그러니까 명사가 뒤에 나오지 않은 이 디스는 대부분 앞문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우리가 문장 하나는 단수로 치거든. 그러면 이 앞문장은 방금 우리가 읽은 그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그 문장일 거고, 그게 뭘 어떻게 만들었는지 볼게. made가 딱 보이고요. 더부터 straightforward까지 한번 너가 눈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보면은 너가 심리적으로 끊고 싶은 부분이 있어야 돼. 일단 답부터 얘기하면은 relatively 앞에서 한번 끊어야 되거든. 근데 그 이유가 우리 make라는 단어 자체가 덩어리가 두 개가 나와야 돼. 우리 사역동사 make라고 했을 때 A가 B를 하게 하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항상 덩어리가 두 개인데 지금 이렇게 고3 문장들 같이 긴 문장을 보면 A 자체가 굉장히 길어. 그래서 A 자체가 The Television Advertising of Mass Consumer Products까지가 A인 거야. 이해됐죠? 그럼 A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 매스 컨슈머 자체가 그냥 대중이겠지? 그럼 대중 상품의 TV 광고를 이니까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읽은 바로는 그냥 TV 광고만 신경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럼 TV 광고를 어떻게 만들었냐가 중요한데 relatively straightforward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거겠지. 그럼 relativelly는 일단 상대적으로라는 뜻이죠. 이거는 기본 단어고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외워야 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straightforward야. 일단 straight가 직선이고 forward는 앞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직선으로 나가는 건데 이 단어는 직역보다는 의역을 해줘야 되는 단어거든.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단순한 그리고 쉬운 이런 뜻이야. 약간 외우지 않으면 유추하기 좀 힘들 수 있어. 그럼 다시 해석을 해볼게. 우리가 읽었던 그 과거를 그리웠던 그 앞문장이 TV 광고를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었다. 이 얘기야.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를 읽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를 읽고 있거든? 과거를 그리웠던 이유가 TV 광고가 너무 쉬워서. 왜냐면 뭐 예를 들어 무한도전이 나 어릴 때만 해도 시청률이 20% 30%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그럼 무한도전 중간에 광고를 하나 넣었어. 그러면 30%나 되는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는 거잖아. 근데 요즘에 TV를 틀면 애초에 나도 그렇고 TV 잘 안 보지. 엄마 아빠만 보잖아. 근데 그 엄마 아빠도 채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서 무슨 광고를 하고 있는지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TV 광고주들 입장에선 굉장히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지. 요즘 돼서. 이해됐죠? 그 다음에 not to say is라고 요 괄호 안에 있는데 이거는 얘를 그냥 좀 완화하는 표현이라 생각하면 돼. 아, 뭐 너무 쉬워진 건 아닌데 뭐 요런 얘기야. 그 다음에 whereas가 나오는데 너가 여기서 멈칫해야 돼. whereas는 일단 반면에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우리는 첫 문장은 현재 광고주들이 채널이 너무 많이 쪼개져서 힘들어 이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과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나서 whereas가 나왔으면 아마도 현재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바로 다음 단어를 보니까 바로 today가 나온 거야. 그럼 이 today 뒤에는 긍정적인 문장이 나오겠어? 부정적인 문장이 나오겠어? 당연히 오늘날로 돌아갔으니까 부정적인 문장이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과거 얘기를 하는 긍정적인 부분이었고, 이 부분과 다시 이 부분부터 시작하는 이 부분들은 현재 얘기를 하는 부정적인 부분이 나오겠지. 이해됐죠? 근데 우리는 아직 현재가 약간 상황이 부정적인 것만 알고 정확히 뭐가 부정적인지는 나와 있지 않았어. 아마 이제 나오겠죠? 투데이 뒤에서 한번 끊고 it부터 over time까지 또 너가 눈으로 읽어봐야 돼. 일단 내가 이걸 보고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over time이에요. 자, over time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러면 over time이 붙었다는 거는 빠르게 된다는 걸까? 느리게 된다는 걸까? 당연히 느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it is necessary for니까 뒤에 거인 사람이 필수적이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이 광고주들이 빌드업 커버리지 하는 게 필수적이다. 커버리지는 보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of their target market이니까 얘네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 시장, 그 내가 뭔가 팔려고 하는 그 시장에 보도를 쌓기가 굉장히 필수적이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 너가 읽은 it부터 market까지는 딱히 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광고 보낸다. 요 뜻이에요. 그 다음에 buy부터 또 audience 끝까지 눈으로 읽어줘. 이걸 딱 봤을 때 너가 바로 이거 딱 보인다라고 해야 되는 부분은 separate audience야. 분리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앞에서는 뭐였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 채널에서 봤는데 이제는 분리가 된 거야. 당연히 파편화 때문에 그렇겠지. 그리고 이 단어는 외워야 되는데 host of 이렇게 한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 고3 평가원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좀 어려운 단어는 맞거든? 얘는 다수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배웠으니까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헷갈릴 수 있는 거를 같이 적어주면 요거 두 개는 서로 반이어요. 그럼 내가 아까 얘가 다수의라고 했으니까 밑에 거가 자연스럽게 소수의가 되겠죠? 이게 결국에 진짜 헷갈리거든? 그리고 호스트랑 사실 다수랑 우리가 느끼기에 전혀 연관성이 없잖아. 그래서 나는 오히려 밑에 거를 외우라고 하는데 핸드풀이 왜 됐냐면 손으로 셀 수 있는 여기서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호스트가 나왔어. 근데 핸드가 아니지. 그럼 다수고 핸드가 나왔으면 손으로 셀 수 있으니까 소수구나 하고 외워주면 돼요. 그럼 다시 문장 위로 올라가서 우리 지금 by advertising 요 부분 하고 있었거든? 그럼 다시 돌아와서 관중들은 쪼개졌어. 근데 채널은 어때? 정말 많아진 거야. 그러면 채널이 많아졌다는 부분도 우리가 요 단어를 알았다 찌면 체크를 해줘야겠지?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내가 이거 과거랑 현재를 지금 연결해서 볼 건데 separate audience는 과거에 대다수의 관중들이 봤다는 내용이랑 반대말이 됐고 그 다음에 싱글 스팟 트랜스미션은 채널 자체가 하나였다는 뜻이죠. 얘랑 다수랑 반대말이 된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at one fell swoop가 한 번에 단번에였죠. 근데 이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서로 반대된다고 생각하면 돼. 뭔 소린지 알겠지? 그럼 여기까지 그냥 지문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주제 고른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TV가 파편화되면서 TV 광고주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요즘 많이 속상하대. 왜냐면 과거에는 채널이 워낙에 적었으니까 하나만 광고를 넣어도 정말 많은 사람이 봤거든? 근데 반면에 오늘날은 채널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관중들이 너무 다 쪼개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편하겠지? 그 다음 문장에서 moreover라는 게 나왔어. 내가 여기에도 네모를 칠 건데 여기에 네모를 치는 이유는 나는 얘가 접속사잖아. 우리가 다른 유형 예를 들어 주제나 빈칸 같은 거 풀 때는 특히 역접 같은 것만 신경을 써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푸는 삽입 유형에서는 moreover 자체가 게다가잖아. 그러면 문장과 문장 사이의 긴밀한 연결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삽입 유형에서 moreover가 나왔다는 건 앞문장이랑 비슷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우리가 앞문장은 무슨 내용이었냐? 다시 보면 과거인 좋았는데 오늘날은 힘들어졌어. 요 얘기야. 근데 게다가라고 나왔으니까 그 얘기가 이어져야 되는 거야. 그럼 주어 동사 먼저 체크해보면 바로 주어 동사 나오죠? 광고주가 얻는데 근데 뭘 얻냐면 considerable benefit이야. considerable은 상당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광고주가 상당한 이익을 얻는다. 어디에서 얻냐면 가격 경쟁에서 얻는데. 근데 between 뒤에 복수 나오죠. numerous broadcasting station인데 broadcasting station 자체가 방송국이야. 그래서 우리 SBS, KBS, EBS 같이 얘네들 다 BS로 끝나잖아. 요 BS가 broadcasting station이에요. 그러면 정말 많은 방송국으로부터 가격 경쟁을 얻는 엄청나게 큰 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 앞에서는 오늘날에 분명히 얘네가 걱정을 하고 있다 했죠. 근데 지금 갑자기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문장의 연결이 어색하죠? 내가 이렇게 앞에선 마이너스를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플러스 얘기하고 있을 때 나는 단절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거든? 뭔가 중간에 비어있는 느낌이 들잖아. 그때 우리는 뒤를 아직 읽지 않고 위로 올라가서 확인을 해주면 돼. 이해됐지? 그 다음에 still을 다시 읽어보면 but 하고 읽어주면 돼. 그러나 하고 it부터 fragmented 문장 끝까지 눈으로 다시 읽어봐. 자, 읽었나요?
여기서도 내가 검정색 네모 박스를 칠 게 있는데 바로 this problem이야. 아까 내가 this 친구랑은 살짝 느낌이 다른데 왜냐면 얘는 this 플러스 명사거든. 그럼 이 명사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 problem이 분명히 앞에서 언급이 됐어야 돼. 근데 우리는 수능 영어를 풀고 있다 보니까 앞에서 정확하게 problem이라고 언급을 안 하고 problem과 비슷한 맥락이기만 해도 괜찮은 거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읽었던 부분들이 거의 다 걱정 혹은 그 문제들이었으니까 this problem이 어딜 들어가도 이상하진 않아. 이해됐죠? 그럼 if부터 problem까지 여기 콤마가 있었으니까 다시 해석을 해보면 광고주들이 걱정을 하긴 하는데 rather too much야. rather는 quite랑 똑같은 뜻이거든. 그러니까 다소, 꽤 요런 뜻이에요. 그러면 광고주들이 걱정을 투머치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문제에 대해서 요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다음에 arguable은 argu가 주장이잖아. 그래서 얘는 주장할 수 있는 이란 뜻이긴 한데 it is arguable that 자체가 뒤에 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 요런 얘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as부터 끝까지를 다시 보니까 여기서 as는 아마도 뭐뭐 때문에라는 뜻인 것 같아. 그래서 뒤에를 보면은 여기 has가 동사니까 다른 매체에서의 광고가 항상 어떻게 되었어? 아까 말했던 그 파편화되어 왔기 때문에 너네 TV 광고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거야 라는 주장이 있대. 요걸 다시 바꿔 말하면 지금 TV 광고주 얘기가 나와 있고 다른 매체 광고주 얘기가 나와 있거든? 다른 매체들은 언제나 파편화되어 왔대. 잘 생각해보면 우리 유튜브 생각해봐. 유튜브 광고가 한 번에 모두가 똑같은 광고를 보니? 그럴 수가 없잖아. 내가 어떤 영상을 클릭하냐에 따라서 광고가 다 다르게 배치되지. 그러니까 TV가 아닌 다른 매체는 언제나 파편화되어 있었던 거야. 예를 들면 라디오 같은 것들. 근데 TV 광고주가 이제 와서 21세기 와서 채널이 파편화되니까 너네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됐죠? 그럼 이 빈칸 문장이 딱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이 문장이 하고자 하는 말은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만약에 3번에 들어간다면, 여기 들어간다면, 앞에서는 TV 광고주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 그리고 빈칸이 들어갔을 때, 그러나 지나치게 걱정 많이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moreover, 게다가 TV 광고주들은 엄청난 가격 경쟁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걸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 문장은 너가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꿔주는 그 연결고리 역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4번 뒷문장을 볼게. and로 연결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빈칸이나 주제를 읽고 있었다면 신경도 안 썼을 이 and가 잘 생각해보면 moreover 부분이랑 굉장히 비슷한 뜻을 갖고 있죠. 게다가 혹은 그리고라는 뜻이니까. 그럼 and 뒤에 나오는 내용은 TV 광고주들한테 좋은 내용이겠어? 나쁜 내용이겠어? 당연히 여기도 플러스 얘기가 나와야 되죠. 왜냐면 우린 지금 플러스 읽고 있었으니까. 삽입이나 순서 이용은 이렇게 풀어줘야 돼. 그러면 텔레비전부터 캠페인, 문장 끝까지 너가 눈으로 다시 읽어줘. 일단 주어 동사가 바로 앞에 나와서 조금 쉬운데 여기서 끊을게요. TV가 어떻게 남아있냐면 가장 빠른 방식으로 남아있대. 근데 어떤 방식인지 뒤에를 읽어봤더니 build up public awareness지? 대중들의 인식을 쌓는데. 근데 뭐에 대한 인식?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캠페인을 개최할 때. 뭔지 이해됐어? 내가 만약에 사업을 시작해서 어떤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빠르게 인식시키고 싶어. 각인시키고 싶어. 그럴 때는 다른 광고들보다도 무조건 TV 광고가 1순위라는 거지. 왜냐면 그게 가장 빠르니까. 이해됐죠? 그러면은 요 end 문장은 TV 광고가 대중의 인식을 빠르게 얻을 수 있어 라는 장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문장 볼 건데 이 문장은 내가 앞에서 문장 구문 테스트에도 갖고 온 문장이거든. 이 문장은 꼼꼼하게 한번 눈으로 잘 읽어줘. 읽었니? 일단 셀덤이 부정어죠.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 근데 우리가 문장에 부정어가 붙었을 때, 특히 지금 보면 도치 일어난 거 보이죠? 도치 같은 게 일어날 정도로 문장에 부정어가 나왔을 때는 그 문장의 동사를 부정해줘야 돼. 왜냐면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나 뭐뭐 하지 않았어 라는 말을 할 때 우린 명사에 부정 안 하고 무조건 동사에 부정한단 말이야. 그래서 부정어가 나왔을 때는 빨리 내가 동사를 찾을 수 있나를 먼저 확인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빨리 동사를 찾아볼래? 동사는, 물론 더즈도 동사긴 한데, 더즈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올 테니까, 일반 동사가. 그 동사는 바로 reach예요. 그래서 셀덤은 사실 reach를 부정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라면 reach x를 치고 갈게. 혹은 세모나. 그러면 바꿔 말하면 여기 있는 어부터 텔레비전까지가 사실 주어인 거야. 이해됐어? 내가 보통 웬만해서 우리가 독해 수업을 할 때 문장을 하나하나 막 다 분석하지 않거든? 내가 지금 말로 지나가다 주어 동사 잡으라는 거는 해석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잡는 거고, 지금 얘는 도치 문장이고 구문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잡는다 생각하면 돼. 그럼 주어만 먼저 해석을 해보자. 새로운 브랜드나 새로운 캠페인이야. 이거 앞에 나왔던 얘기죠. 근데 대부터 미디어까지 끊어보면은 솔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솔로 알죠? 솔로가 혼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솔리도 단독으로 라는 뜻이야. 그럼 단독으로 뭘 사용하냐 봤더니 다른 매체를 사용하고 있는 애들. 근데 뒤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without이 나오고 without using television이니까 TV는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주어를 다시 바꿔 말하면 TV 말고 다른 거 하나만 사용하는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TV 광고 안 하고 인스타 광고만 해. 요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런 애들은 reach니까 도달을 한다야, 도달을 못한다야? 못한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이부터 맨 마지막 퀵클릭까지 눈으로 다시 읽어봐. 그러면 높은 수준의 퍼블릭 어웨어니스에 빠르게 도달을 하지 못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5번 문장을 다시 정리해보면 TV 말고 다른 매체를 사용하면은 대중들의 인식을 빠르게 도달할 수가 없다. 요 문장이에요. 그럼 갑자기 이 문장이 왜 나왔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방금 바로 앞에서 읽었던 엔드 문장 있죠? 엔드 문장을 정리해보면 TV를 사용하면은 대중들의 인식에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야. 이해됐지? 그러면 엔드 문장과 셀더 문장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연결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는 A를 사용하면 가능해. B를 사용하면 가능하지 못해. 라는 얘기니까 얘는 내용적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문장이야. 그래서 이 엔드 문장과 셀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만 할 수 있으면 5번에 웬만해서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됐니? 삽입은 이렇게 푼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3번에 있고 굉장히 분명한 편이거든. 그래서 아마 뒷부분을 맞췄다면 뒷부분을 좀 흐지부지 잘 안 읽었을 수 있는데 요즘 삽입 유형은 특히 답이 5번인 케이스도 꽤나 많이 나와. 그래서 끝까지 꼼꼼하게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응. 그리고 요게 이제 팁이고요. 또 다른 팁이 있는데 팁이라기보단 교훈에 가까워. 이 지문이 우리가 3번인 거 풀이를 했어. 이해를 했어.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부분에서 우리가 단절을 느꼈죠. 이 단절을 많이 느껴버릇해야 다른 삽입 문제를 풀 때 좀 더 확실하게 고를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키 요소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면 돼. 이거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다 보면 여기 두 개 어색하네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팁은 내가 지금 네모박스 체크한 걸 생각해보면 접속사들 접속사는 크게 두 종류겠지. 앞과 뒤를 이어주는 애가 있고 앞과 뒤를 대조해주는 애가 있겠지. 이 지문에서는 빈칸 문장이 있던 still이고 이어주는 애들은 moreover나 and 같은 애들이 있었어. 그리고 접속사뿐만 아니라 내가 지시어라고 표현한다고 했던 애들이 있잖아. 그 중에 this 하고 그냥 바로 동사가 나오는 경우. 요때는 이 this가 뭘 받는다 그랬어? 앞문장 전체를 받는다 그랬어. 근데 우리 빈칸 문장에 있던 this 명사, this problem 같은 애들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이 명사 내용이 분명히 앞에서 언급을 했었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해됐지? 이렇게 너가 기억을 해주면 돼.